자, 합시다. 일단 결론부터 빠르게 얘기를 하면 이 변화율 파트는 크게 열심히 안 해도 돼. 그냥 답을 찾는 그 방법만 알면 되고.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무슨 뭐 속도가 속도 위치의 변화랑 이동거리 이런 얘기가 나올 거거든. 근데 물리에서 하는 그 속도가 속도랑 전혀 다르게 이 수학에서 말하는 속도가 속도는 진짜 그냥 그 답만 찾을 수 있으면 되거든, 사실. 그래서 정말 약식으로 할 거야. 우리 했던 것보다 더. 오케이? 질러놨어. 그럼 딱 나갈게. 자, 먼저 이제 변화율에 대한 이야기. 자, 저 변화율 요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무조건 t 초 후식 작성을 해야 된다. 무조건 t초 후에 관한 식을 작성을 해줘야 된다가 이 변화율 문제의 조금 포인트가 되겠고, 그러면 도대체 어떠한 식을 작성을 할 건지 이걸 한번 보여줄게. 만약에 어떤 별의 변화율이래. 그러니까 저 별에 들어가는 건 이제부터 뭐 길이가 될 수도 있고 넓이가 될 수도 있고 무슨 뭐 부피가 될 수도 있고 뭐 위치, 속도, 기타 등등등등 그래서 그런 것들의 이제 변화율을 조금 찾아달라 라고 하면은 얘를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하면 되냐면, 자, 우선 델타 별이라는 거, 얘는 무슨 의미야? 저 별의 변화량에 대한 의미였지, 그치? 근데 지금 여기에서 물어보는 변화율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별이 도대체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물어보는 거거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그냥 델타 별은 뭐야? 별의 변화량만 물어본 건데, 이 변화율이라는 건 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그 비율을 조금 확인을 하고 싶다고. 그럼 그 식을 어떻게 세우면 되냐면 여기다가 밑에 시간의 변화량으로 이렇게 나눠버리면 되겠지. 그치? 시간의 변화량 분의 저 별의 변화량, 그럼 요거를 뭐라고 하면 되고, 이 별의 평균 변화율이라고 읽으면 되고.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그냥 변화율, 앞에 평균이라는 말이 빠진 그냥 변화율은 거의 대부분 순간 변화율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럼 얘는 그냥 평균 변화율이라며 요거를 순간적으로 만들고 싶다. 뭐 해주면 되겠다? 델타 t를 0으로 보내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리미트 델타 t를 0으로 보낸다.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된다. 근데 우리 미분계수 할 때도 했던 거 봐봐. 델타 t를 0으로 보내는 순간 요 밑에 있는 t, 이 값이 어떻게 되겠어? 매우 말 그대로 0을 향해 가까이 가겠지. 그럴 때 우리 쟤를 약식으로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다? dt라고 쓸 수 있다. 기억나나? 자, 그럼 시간이 매우 줄어들면 이 별의 변화량 역시 0을 향해 가겠지. 매우 작은 수가 될 거 아니야? 그럼 그거를 또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다? d별이라고 쓸 수가 있다. 그래서 결국 변화율식, 별의 변화율식이 d별 dt가 되는데, 쟤를 어떤 식으로도 해석해 우리는? 별을 t에 관하여 미분하시오, 요렇게. 그래서 앞으로 어떤 뭐 길이의 변화율을 찾아달라. 그럼 그 길이식을 뭐 하면 된다? 시간에 대하여 미분하면 된다. 넓이의 변화율을 찾아달래. 뭐 하면 돼? 넓이를 t에 대하여 미분만 할 줄 알면 된다고. 오케이? 그게 시작부터 거의 한 90%까지 한 거야. 오늘 할 거에. 끝. 363 보자. 자, 고무줄이 있는데 길이가 t세제곱 플러스 어쩌고래. 으아. 어머? 있구나. 오케이. 자, 봐봐. 길이가 이러한 식에 의하여 막 변하는 고무줄이 있대. 근데 문제에서 3초일 때 길이의 변화율 찾으라 그랬었지, 그지? 그치? 그럼 여기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우선 뭐냐면 여기다가 3을 대입을 하면 얼마 돼? 27 더하기 9, 36 되지. 답은 36이겠다. 그렇게 풀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이 식에다가 그냥 3을 집어넣겠다는 건 뭘 찾는 거야? t가 3일 때의 길이를 찾은 거라고. 길이를.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야? 길이가 아니라 길이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 변화율에 대한 게 궁금하다고. 그럼 무조건 뭐 한다? 쟤를 t에 대하여 미분하면 된다. 오케이? 되지? 그럼 미분을 합시다. 어떻게 하면 돼? dl, dt 이런 식으로. 그럼 3t 제곱 플러스 2t 이렇게 되는 거지. 되겠어? 그러면 이 미분한 식에다가 이제 얼마를 집어넣게 되면 t에다가 3을 집어넣게 되면 그게 문제에서 원하는 3초일 때의 변화율의 의미다. 여기까지 돼? 그럼 봐봐. 요 식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거를 또 약식으로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요렇게 짝대기 하나 내려주고 이 오른쪽 밑에 t 꼴 3이라고 쓰면 요 식에다가 3을 집어넣었다. 요렇게. 그럼 27 더하기 9 얼마지? 33 이렇게 나온다. 참고로 이 표현 같은 경우에는 학교쌤이 쓰는 표현을 그대로 따라해. 마고는 심고는 대충 하면 되고 어차피 없으니까. 이런 표현 쓰셔? 마고? 아직 안 했어? 그러니까 요 표현 자체가 짝대기 긋고 t에다가 3을 집어넣으세요. 이런 이야기. 학교쌤이 만약에 요거를 무슨 ft라고 정의한 다음에 f3을 다시 집어넣으면 그렇게 써야 되고 우린 괜찮고. 뭐? 자, 그 다음 364 볼게. 자, 잘 봐봐. 한 변의 길이가 뭐야 이거 3cm인 3cm인 정삼각형이 있는데 각 변의 길이가 매 초 0.5씩 늘어날 때 6초 후에 정삼각형의 넓이의 변화율을 찾아달라. 오케이. 그럼 얘가 변한다 이런 얘기지. 매 초 조금씩 늘어난다고 했으니까 뭐 당연히 좀 커지겠지 이렇게. 그치? 자, 원래 3이었는데 1초 뒤에 몇 대? 한 변 길이가? 1초 뒤에 3.5 되고 2초 뒤에 4 되고 3초 뒤에 4.5, 5, 5.5, 6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날 거지. 자, 근데 언제가 궁금해? 6초 후가 궁금하지. 그럼 6초 후에 여기 길이 얼마야? 6이지. 그렇게 식을 세우면 안 된다고. 이게 바로 그 얘기야. 지금 문제에서 몇 초 후가 궁금하다? 6초 후가 궁금하지. 그렇다고 해서 6초 후의 길이 여기 6이겠네. 그럼 이 정삼각형 넓이를 한 변 길이 6이니까 그때의 넓이를 찾으면 안 된다고. 여기를 6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를 찾는다는 건 뭐야? 6초 후에 넓이를 찾는 거잖아. 근데 문제에서는 6초 후의 넓이가 아니라 넓이의 변화율이 궁금한 거라고. 그럼 변화율 식을 세울 때는 무조건 뭐? t초 후의 식을 세워줘야 돼. 오케이? 그럼 봐봐. 원래 여기가 얼마? 3이었는데 매 초 0.5씩 늘어나니까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매 초 0.5씩 늘어나니까 t초 후에는 0.5t 이렇게 식을 세우는 게 포인트야. 변화율에서는. 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뭐 해주면 되겠다? 정삼각형 넓이 공식을 써주면 되겠다. 모르는 사람 없겠지? 당연히. 정삼각형의 높이는 2분의 루트 3 a가 되겠고 4분의 루트 3 a의 제곱이 되겠고. 모르면 욕먹어 이제. 알겠지? 우리 한 달 뒤면 3학년인 거 알지? 진짜 모르면 안 돼. 자, 그러면 문제에서 말하는 저 S 넓이는 어떻게 처리해 주면 되겠다. 4분의 루트 3의 a의 제곱이니 너의 제곱이지. 괜찮아? 근데 너는 넓이고 넓이의 변화율이 궁금하다고. 그럼 뭐 해줘야 돼? ds dt 해줘야겠지. 그럼 4분의 루트 3의 3. 자, 미분하면 어떻게 돼? 합성함수 미분이니까 2 곱하기 3 더하기 0.5t 곱하기 0.5까지 되지? 그런 다음 이 식에다가 이제 6을 집어넣어서 마무리를 해주는 거다. 이게 바로 6초 후의 변화율. 합성함수 미분 알지? 2 내리고
속미분까지 곱해주고. 안 빠르지? 안 빨라. 다음 365. 야, 이상하게 나? 더하기 0.5 아닌가? 곱하기. 속미분하면 0.5 나오잖아. 속미분한 걸 곱해야지. 그치. 짜짜 후짜짜. 자, 정육면체. 자, 빨리 보겠어. 자, 한 병 길이 3cm. 아니다, 미안. 한 모서리 길이가 2cm인 정육면체. 몇 초 일씩 길어질 때 1초 후의 부피의 변화율. 1초 후면 여기 얼마야? 1초 후면 얼마야? 2지. 아니, 쏘리. 3이 되지. 원래 2였는데 몇 초 일씩 늘어난다 했으니까. 그렇다고 여기를 3이라고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조건 식은 어떻게? t초 후의 식을 작성을 해야 된다고. 그럼 그 소리는 뭐냐면 원래 모서리가 2였는데 여기에서 t만큼 늘어났다. 요렇게. 되지? 그 이제 v는 t 플러스 3의 2의 세제곱. 변화율 궁금하다 했으니 dv dt. t 플러스 2 나름 합성한 거니까 요렇게. 어디 갔어? 곱하기 1까지. 그런 다음 요렇게 생긴 식에다가 1초 후 요렇게. 1 대입하는 거는 좀 넘어갈게. 할 게 많기 때문에. 90% 끝낸 거 아닌가요? 아니, 문제가 많아서. 자, 다음 366. 자, 366도 하기 전에 이런 거 한번 해보자. 9의 겉 넓이와 뭐였지? 부피. 자, 반지름 길이를 r이라고 했을 때 9의 부피는 얼마게? 3분의 4파이 r의 세제곱. 겉넓이는 4파이 r의 제곱. 구도 모르면 욕먹어. 이제 욕할 거야. 오히려 이런 것도 그냥 막 외우지 말고 9의 부피식을 요건데, 부피식 요건데 요거를 r에 대해서 미분해봐. 그럼 어떻게 돼? 싹 이렇게 나오지. 그치? 진짜. 오. 원도 넓이잖아. 둘레 어떻게 구해? 미분해봐. 2파이 r 이렇게 나와. 이게 뭐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걸 다 증명까지 했었는데 그러니까 미분을 한다는 게 차수가 하나 떨어지지. 그치?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 넓이는 몇 차원? 2차원. 부피는 3차원. 그런 느낌이라. 둘레는 1차원이지, 선이니까. 어쨌든 외우면 되고. 1차원의 선인데? 자, 지금 요렇게. 자, 지금은 반지름 길이가 대놓고 0.1t다 이렇게 줬네. 자, 그때 겉넓이는 0.1t래. 겉넓이 4 파이 0.1t의 제곱. 근데 변화율 찾으라고 했으니까 그거 좀 해줘. ds dt를 한번 해주면 요거 내려오시면 8t 0.1t의 1승 곱하기 속미분한 것까지. 오케이? 근데 지금 뭐 몇 초 후 이런 얘기가 없으니까 요걸 다 계산하라는 얘기야. 얼마지? 도와줄 사람. 0.088인가? 맞나? 맞겠지 뭐. 왜? T가 10이래요. T 10이야? 10일 때? 그럼 다시 T에다가 10을 집어넣게 되면 여기가 1 되니까 결과적으로 0.8 파이가 되겠고.
부피도 조금 찾아달라네.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 그럼 이제 dv dt는 내려오면 4파이의 0.1t의 제곱 곱하기 0.1. 또 t 10일 때네. 자, 역시 10 집어넣으면 여기 그냥 1 되지. 그래서 너는 0.4 파이 된다. 되나? 별거 없지. 됐지? 그럼 이제 2절.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했던 그 변화율, 무슨 뭐 길이의 변화율, 무슨 뭐 넓이의 변화율, 여러 가지 변화율 했지. 그럼 그런 변화율 중에서 제일 유명한 변화율, 그게 바로 속도, 뭐 가속도, 이런 이야기들 조금 한번 해보자. 우선 지금 물리 시간 아니고 수학 시간이기 때문에 완전 약식으로 할 거야. 왜인지는 중요하긴 한데 딱히 몰라도 상관은 없어가지고. 자, 지금 이렇게 세 가지 개념이 많이 나오거든. 위치와 속도와 가속도라는 개념이 많이 나오는데 이 세 가지 개념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을 한대. 위치라는 식을 미분을 하게 되면 속도에 대한 식이 나오고, 속도를 미분을 하면 가속도에 대한 식이 나온대. 왜냐면 이 가속도의 정의가 뭔지 알아? 가속도가 뭔 소리야? 속도의 변화율이기 때문에. 가속도를 세 글자로 말하면 가속도. 되게 길게 얘기해봐. 그러면 속도의 변화율이기 때문에 이 속도식을 미분하면 된다고. 속도가 정의가 뭐게? 되게 길게 얘기해봐. 이러면 위치의 변화율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증명이 됐지?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럼 반대로 너를 미분해서 너가 됐다는 것, 이 가속도를 뭐 하게 되면 적분을 하게 되면 뭔가 속도에 대한 식이 나오고, 이 속도를 역시 적분을 하게 되면 위치에 대한 식이 나오나 벼 끝.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된다고. 뭐 식 써가지고 이런 증명은 굳이 중요하진 않아가지고. 네, 얘를 또 학교쌤이 무진장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그때 가서 다시 해줄게. 오케이? 그냥 뭐야? 위치 미분하면 속도,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 가속도 적분하면 속도, 속도 적분하면 다시 위치에 대한 식이 나온다. 만 알고 있으면 된다. 알겠지? 알겠어. 그러면 이거를 이제 식으로 다시 한번 써줄게. 자, 크게 나오는 게 이제 평균 속도라는 개념이 조금 나오는데, 이 평균 속도가 정의 자체가 뭐냐면은 시간의 변화량분의 위치의 변화량, 요렇게 평균 속도. 그럼 이제 순간 속도라는 거는 또 어떻게 해주면 될까? 이 시간의 변화량을 매우 줄여버리면 되겠지, 그치? 근데 이 순간 속도라는 건 사람들이 순간을 주로 빼고 얘기도 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속도 있지, 그거는 다 순간 속도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럼 이 순간 속도는 어떻게 정의해? 이 시간의 변화량을 무진장 줄일 거라고. 무진장 줄이게 되면은 얘가 뭐 순간의 시간이라고 그냥 표현을 할게. 무진장 줄여들겠지, 이 델타 t를. 그러면 여기에 있는 위치의 변화량도 어떻게 바뀌겠어? 순간의 위치의
변화량이 되겠고 당연한 이야기지? 그렇게 되면 이 밑에 있는 걸 뭐 dt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위에 있는 거는 d 위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 이해돼? 이해돼? 그래서 만약에 내가 위치에 대한 식을 뭐라 하지? 뭐 xt라고 한번 해볼게. xt 그렇게 되면 너는 어떤 식으로 표현이 가능한 거야? 밑에는 dt가 들어가면 되겠고 위에는 dx가 들어가면 되겠지. 그럼 결국 dx, dt라는 게 무슨 뜻? x를 t에 대하여 미분하시오 그런 얘기라고.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속도식이 어떻게 정의가 된다? 이 x를 미분해가지고 써라. 이렇게 정의가 된다. 같은 이야기 한 번 더 해주고 있는 거야 지금. 혹은 이렇게 위치를 미분해서 쓰기도 하고 속도는 이 속도 나름의 velocity 앞글자를 따가지고 vt라고도 많이 써주고 가속도는 이 가속도도 마찬가지로 순간이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너도 정의 자체가 순간의 시간의 변화량 분의 얘는 속도의 변화량을 갖다 써주면 되겠고 여기는 중요한 게 아니어서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겠다? 속도를 미분하면 되지 얘는 이번엔. 그러면 v 프라임 t라고 쓰기도 하고 혹은 이 가속도의 앞글자 악셀레이션의 앞글자를 따서 주로 at라고 얘기도 하고 이 정도 개념만 알면 되고 이제 또 중요한 거 하나. 자, 비슷해 보이지만 아예 다른 개념. 이제 속력과 속도라는 개념이 있는데 자, 이 속력과 속도는 같은 거다 다른 거다? 다르다. 이유는 속력은 스칼라 값, 방향이 없는 속도는 방향을 갖고 있는 벡터 값이다. 아, 그런 거 필요 없다고. 그냥 이 속력이라는 것 자체는 이 속도를 절대값 씌운 걸로 정의하기 때문에 서로 다르다. 이렇게만 받아들이면 돼. 그럼 다시 이 속력은 속도에다가 절대값 씌워서 정의를 한다라는 건 이 속력은 언제나 항상 그 값이 양수값이라는 얘기지. 항상 양수가 될 테니까. 근데 반대로 이 속도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다 그런 얘기겠네. 그러면 이 속도가 양수다라는 거는 뭐 받아들여지는데 속도가 음수다라는 게 무슨 뜻이야? 자, 그게 어떤 얘기냐면 이 속도가 음수다라는 게 내가 처음 출발하는 기준점에서 오른쪽 방향을 예를 들어 플러스 방향이라고 생각을 했어. 그러는 순간 이 기준점에서 그 반대 방향은 음의 방향이라고 정의를 할 거야. 왼쪽을 양의 방향이라고 생각했으면 이쪽은 뭐? 음의 방향. 그러니까 처음 기준에서 어디를 양의 방향이라고 정했는지에 따라서 반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음의 방향이라는 건. 돼? 그럼 봐봐. 어떤 애가 두 물체가 여기에 서 있다가 동시에 양쪽으로 10km의 속력으로 쫙 갔대. 이렇게. 너는 일로 가고 B는 여기로 가고. 그럼 A의 속력은 얼마야? 10. B의 속력은 얼마야? 역시 10이라고 얘기해주면 되는데 지금 방향이 다르지 서로. 그러면 A의 속도는 플러스 10이지만 B의 속도를 읽어봐 라고 하면 반대 방향으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10이라고 읽을 줄만 알면 된다고. 그게 다야. 뭐 더 깊게 들어갈 것도 없고. 이해돼? 그냥 이 속력은 속도의 절대값을 씌워서 정의하기 때문에 뭐 같지 않구나 정도만 이해하면 됩니다. 오케이? 문제 풀러 가자 바로. 367.
자, 367. 자, 지금 위치식이 다음과 같을 때 1일 때의 속도를 조금 찾아달래. 그리고 가속도도 조금 찾아달래. 오케이? 그럼 여기에서 속도 어떻게 찾는다? 한 번 미분해서 찾는다. 그치? 그럼 요거를 미분한 걸 주로 VT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 한 번 더 미분하면 그게 바로 가속도가 돼서 이런 식으로. 괜찮겠어? 367은 뭐 해달라는 거야? V1 찾아달라는 얘기고, 그럼 여기다 1 넣으면 얼마? 마삼? 마삼? 마삼이 말이 돼? 속도가 어떻게 마삼이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나 보지.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된다. 아하, 자, 그 다음 t가 3일 때의 가속도는 6이죠. 자, 그 다음 369번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자, 움직이는 방향을 바꾸는 시간. 거기에 움직이는 방향에다가 밑줄을 조금 쳐놓고, 자, 그 움직이는 방향을 결정하는 거는 항상 속도의 부호로 결정을 할 거야. 속도의 부호로 결정. 자, 그게 무슨 소리냐? 속도가 만약에 양수래. 그럼 무슨 소리? 편하게 양의 방향, 즉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고, 속도가 음수라는 거는 왼쪽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럼 다시 움직이는 방향을 바꾸는 시간이래. 그럼 속도인 너가 뭐가 될 때를 찾아버리면 돼. 0 될 때 찾아버리면 되겠지, 그지? 그럼 몇 초? 6분의 9, 2분의 3초, 1.5초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면 되겠다. 되지? 넘어갔어. 이쪽에다 해야겠네. 넘어가서. 한 방 해버릴까? 한 방 해자. 두 번째 개념, 이제 변이와 이동거리라는 개념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봐. 수직선 위에 처음에 2라는 곳에서 출발을 한 어느 물체가 있더래. 자, 출발을 딱 했대. 근데 걔가 오른쪽으로 쭉 가서 10 정도까지 갔다가 다시 왼쪽으로 3 정도만큼 와가지고 10 정도만큼 오른 7 정도에 도착을 했대. 이렇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이해되나? 원래 여기 있던 물체가 오른쪽 한번 탁 찍고 다시 왼쪽으로 와서 7에서 딱 멈췄대. 7에서 멈췄대. 자, 그때 첫 번째 움직인 거리, 다른 말로 이동 거리라고도 불리는 요 개념, 위치의 변화량, 다른 말로 변위, 위치의 변화량, 위변이 아니라 변위라고 주로 불리는, 크게 요 두 가지 에다가 세 번째 위치라는 개념까지, 크게 요 세 가지를 조금 찾을 수 있으면 되거든. 자, 그럼 한번 해보자. 움직인 거리라는 걸 찾아보자. 해볼게. 자, 우선 처음에 여기 있던 애가 지금 오른쪽으로 몇 칸 갔어? 나름 이렇게 플러스 8칸 간 거지. 2에서 출발해서 10까지 갔다 했으니까.
그지? 그런 다음에 걔가 다시 이번엔 왼쪽으로 3칸 갔네. 그지? 왼쪽으로 3칸 갔지? 그럼 그거를 내가 마이너스 3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되나? 자, 그럼 물어볼게. 저 물체가 움직인 거리는 몇 칸이야? 그러면 11칸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치? 근데 왜 11칸이야? 그걸 어떻게 계산했어? 라고 하면 뭐라고 답하면 돼? 8에서 이 3을 더했지. 근데 3을 더했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분명 오른쪽으로 가는 거는 플러스 8칸이고 왼쪽으로는 이렇게 마이너스 3칸을 갔잖아. 근데 움직인 거리라는 건 분명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11칸이라는 답을 낼 거지. 그지? 그럼 여기 있는 이 8 플러스 3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도 쓸 수 있지 않을까? 식을 굳이 이용한다면 어떻게? 8에서 여기서 해줄까? 8에서 저기 보이는 저 마이너스 3을 뭐 해가지고? 그치? 빼서 혹은 절대값을 붙여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11칸이라는 답이 나오지. 그치? 되겠어? 자, 그 다음 위치의 변화량은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 위치의 변화라는 게 뭔 소리? 처음에는 2였거든? 근데 최종적으로 막 움직이다가 7에 딱 도착했대. 그 얼마만큼 변해 있어? 5만큼 변해 있지. 근데 그 5를 또 굳이 힘들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 8 빼기 3이라고. 오케이? 그럼 이 8 빼기 3은 또 말 그대로 파란색에서 여기 보이는 주황색을 그냥 편안하게 더해서 만들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다. 이해돼? 자, 이런 짓을 굳이 왜 하냐면은 이제부터 움직인 거리나 변이라는 요식을 단순히 저렇게 위치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속도에 대한 정보만 띡 하고 던져준 다음에 나한테 변이도 찾고 이동거리도 찾고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래서 이 작업을 지금 왜 하고 있냐면 여기 보이는 움직인 거리나 변이나 얘네를 속도를 이용하여 찾을 수가 있어야 돼. 속도를 이용하여. 자, 그럼 그게 무슨 소리냐면 잘 봐봐. 지금 내가 아까 속도를 뭐 하면은 위치에 대한 식이 나와? 적분을 하면은 위치에 대한 식이 나오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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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적분을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처음 시간에서 나중 시간까지 이런 식으로 적분을 해주면 되거든. T0를 뭐 처음 시간, T1을 나중 시간, 뭐 도착 시간이라고 얘기를 해보자. 자, 근데 아까 이 속도의 부호는 뭐를 결정한다? 진행 방향은 운동 방향을 결정한다 그랬지, 그치? 그럼 분명 여기를 기준점으로 했을 때 오른쪽은 플러스 방향, 왼쪽은 마이너스 방향이란 말이야. 그럼 그 소리는 뭐냐? 얘를 여기에서 여기까지 갈 때를 적분을 해버리면 당연히 양수값이 나올 거라고. 오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 속도 자체가 양수니까. 근데 여기에서 여기로 갈 때는 지금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지. 그러니까 얘는 무슨 수야? 음수라고, 음수. 그럼 그 음수일 때를 적분하면 당연히 그 값이 음수가 된다고. 아하. 이해돼? 근데 실제로 계산한 걸 봤더니 너는 8에서 3을 더했지. 다시 말하면 이 8에서 마이너스인 얘를 양수로 만들어서 계산을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적분을 할 때 음수인 걸 양수로 바꾸는 행위 언제 주로 해? 넓이 찾을 때 많이 하지. 그치? 그리고 그 넓이 찾을 때는 뭐 해주고? 너한테 절대값을 요렇게 붙여가지고 처리해주고. 그래서 간단하게 이동거리, 움직인 거리라는 건 왼쪽으로 갈 때나 오른쪽으로 갈 때나 다 더해줘야 된다고. 그 이동 값을. 얘가 양수 쪽으로 움직이든 음수 쪽으로 움직이든 다 플러스로 바꿔서 계산을 해줘야 되지. 그래서 이 속도를 그냥 적분하면 안 되고 절대값을 붙여서 적분을 해야 된다. 뭐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되겠고,
자, 근데 그에 반해서 위치의 변화량을 보면 플러스 방향으로 간 건 그냥 플러스 방향대로, 마이너스 방향으로 간 건 그냥 마이너스 그대로 계산을 했단 말이야. 그치? 그럼 얘는 절대값을 붙이지 않고 그냥 요거를 적분해서 처리하면 된다. 달달달 외우라는 소리가 아니라 변위랑 이동거리는 개념 자체는 조금 다르지. 비슷해 보이지만. 그치? 자, 어떤 게 더 길어? 이동거리와 변위가 있을 때? 당연히 항상 이동거리가 더 길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이동거리를 구할 때는 이 속도를 절대값 붙여서 적분해야 돼? 그냥 적분해야 돼? 붙여야 된다고. 왜? 항상 더 길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외우면 된다고. 막 이동거리는 절대값 이렇게 외우라는 게 아니라. 알겠어? 되지? 자, 그 위치라는 건 어떻게 얘기하면 돼? 최종 위치 7을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 2에서 8만큼 갔다가 3만큼 빠꾸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그지? 요거를 또 식으로 한번 옮겨보자고. 자, 처음에 써있는 요 2는 뭐를 의미하고 위 7을 의미하고 여기에서 뒤에 8 빼기 3이란 걸 썼지. 8 빼기 3. 이 8 빼기 3 바로 위에 있네. 요걸 그대로 써준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여기다가 뭘 해주면 되겠다? 변위를 더해주면 된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이 표를 여기를 보고 자, 움직인 거리, 위치의 변화량, 위치 찾아봐 라고 했을 때 못 찾는 사람 있어? 없어? 당연히 없다고. 초등학생도 찾는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주면 나도 당연히 이런 식으로 답을 낼 거라고. 근데 이 짓을 왜 해? 문제에서 항상 속도를 주고 이거 없어. 자, 얘가 이런 속도로 움직일 때 자, 위치 한번 찾아봐. 이동거리 찾아봐. 이렇게 물어볼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힘들게 각각의 개념들을 속도의 개념을 이용하여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애들이 오해를 되게 많이 해. 이동거리가 너무 어렵다 이래. 개념은 어려운 게 아니라고. 이동거리 당연히 8 더하기 3으로 찾을 건데 문제에서 항상 속도 던져주고 이동거리를 찾으라 한다고. 개념이 다르잖아. 속도랑 어떻게 이동거리랑 같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이 속도를 적분을 해서 이 거리에 대한 식으로 바꿔줄 줄 알아야 된다고. 됐지? 오케이. 그럼 이제부터 뭐 하면 되겠다? 열심히 외워서 문제 풀면 되겠다. 370번 보겠어. 자, 370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 봤더니 자, 수직선이 좌표가 3인점을 출발하여 자, 뭔 소리? 처음 위치가 3이라는 이야기네. 그치? 그러면 주로 처음 위치는 이렇게 x0라고도 표현을 많이 하는데 뭐 x0는 3이고 vt가 t제곱 마이너스 2t. 자, 그랬을 때 370번 뭐 찾으래? 1부터 2까지 p의 위치의 변화량을 찾아달래. 자, 370번 1부터 2까지 위치의 변화량을 찾으라 해놓고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식은 뭐밖에 없어? 속도에 대한 식밖에 없다고. 만약에 위치에 대한 식이 있었어. 그럼 당연히 위치 갖고 풀 건데 속도에 대한 식밖에 없기 때문에 얘를 적분을 해가지고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다. 서윤아, 근데 위치의 변화량은 절대값을 붙여야 돼? 아니면 그냥 안 붙여야 돼? 변위는? 얘를 안 붙여서 요렇게. 이게 370번 정답이 되겠고. 오케이? 자, 371번은
0초부터 4초까지 움직인 거리, 다른 말로 이동 거리. 오케이, 그럼 또 0부터 4까지. 어쩔 수 없이 이걸 적분을 해야 된다고. 근데 이동 거리는 서윤아 붙여 안 붙여? 붙여? 요렇게 붙여서 계산을 해야 되겠고. 오케이. 그럼 우리 한 번만 요거 어떻게 해? 절대값 붙은 적분은 무조건 그림을 그리면 여기 0 여기 2 이쪽은 뭐 해주시고 공식 쓰고 2부터 4까지는 화이팅 해야 되고. 다 알지? 많이 해봤지? 그 다음 자 4에서의 위치 찾아달래. 4에서의 위치. 그럼 0초 출발해가지고 4초니까 어떻게 0에서부터 4까지 누구를 더해줘야 돼? 변위를 더해줘야 되지. 그치? 그럼 절대값을 붙인다 안 붙인다? 안 붙인다. 그래서 요거를 적분해주면 틀려. 왜 틀려? 위치에 대한 식은 이게 포인트라고. 처음 위치. 그래서 이 앞에 항상 플러스 3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처음 위치. 띡 띠딕 띠디디딕. 힘들어? 내가 힘들지. 바른 말 하네. 봅시다. 자, 직선 궤도 위 달리는 열차가 제동을 건 후 t초 동안 움직인 거리가 어쩌고 저쩌고일 때 열차가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과 움직인 거리를 각각 구하시오. 우선 열차가 정지한다 를 위치 또는 속도 또는 가속도 개념으로 옮겨봐. 열차가 정지한다는 건 어떤 말과 같은 말이 될까? 속도가 빵이다 이런 얘기지. 밑줄 또 쳐놓고 열차가 정지. 속도가 0 될 때를 찾으란 얘기구나. 속도가 뭔데 근데? 위치를 미분한 거. 그래서 너를 미분해가지고 마이너스 0.6t 플러스 2.4 가 0 될 때지. 그럼 너가 0 될 때니까 t는 얼마? 4가 되겠고. 자, 그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해달래. 거리는 어떻게 구해? 0부터 4까지 뭐 해야 돼? 속도에 대한 식 아니까. 여기 보이는 이 속도에 대한 식을 자 그냥 적분해. 절대값 붙여서 적분해. 네, 절대. 어떻게 적분해야 돼? 절대값 붙여서 적분을 해야 되지, 그치? 왜? 이동거리 물어봤으니까. 움직인 거리니까. 그럼 또 뭐 해야겠고? 이거니까. 열심히 그림을 그려야겠고, 그치? 여기 4가 되겠고. 그림을 한번 딱 그려봤더니 뭐가 보여? 0에서부터 4까지. 어머, 직선이네? 요 정도 넓이는 어떻게 구한다 우리?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0 집어넣으면 2.4.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구해준다. 그 다음 374번. 알았어. 자, 쉽게. 진짜. 저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막 죽어가네. 두 개만 더 하고 싶겠다. 자, 374번. 봤더니
자, 원점을 출발하여. 이런 거 항상 포인트. 밑줄을 빡빡 쳐놓고. 원점을 출발하여 속도가 8-2t. 자, 그때 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때까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다는 건 뭐가 어떻다는 얘기일까? 응? 그치. 지금은 변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가장 쉬운 거는 결국은 뭐야? 위치가 얼마 되면 돼? 빵 되면 되지. 혹은 지금 어디서 출발했어? 0에서 출발했다며? 그럼 변위가 0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상관없어. 만약에 얘가 뭐 -2에서 출발했대. 그럼 변위가 얼마? 2일 때를 찾아도 되고. 아니면 그냥 위치가 빵으로 찾아도 되고. 오케이? 해보자. 그럼 위치식은 항상 뭐부터? 처음 위치 더하기 변위였지. 변이니까 쟤를 그냥 요렇게 적분. 여기 칸을 왜 이렇게 작게 썼어? 네, 0초에서 뭐 a초까지. 그러니까 이게 0 될 때 a 값 찾는 거니까 지금. 그럼 또 우리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쓱 요렇게. 여기는 4가 되겠고 0 있겠고 a 요렇게 있어야 되지. 왜? 적분한 값이 0 돼야 되니까. 위에 있으면 안 되잖아. a가 a 얼마? 누가 봐도 8. 그때 움직인 거리를 찾아달래. 그럼 움직인 거리는 0에서부터 8까지 8-2t에 dt인데 뭐까지? 절대값까지 뜩뜩 붙여주면 되겠네. 그럼 결국은 뭐야? 이게 꺾어 올려서 찾아라 이거지. 그럼 요거 하나 넓이 찾은 다음에 2배 때리면 빠르겠다.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0 집어넣으면 8이니까 8 요렇게. 그게 2배. 대칭 형태라 그래 지금 모양이. 하나 하고 쉽게 370 375에 별표를 진짜 10개 쳐놓고 으쌰. 자, 우선은 이해를 먼저 한번 해볼게. 얘가 가로등 4m짜리 가로등이 하나 있대. 그 밑에 키가 1.4인 사람이 요 밑에 바로 밑에 서 있었대. 가로등 바로 밑에. 자, 그러면 그림자가 생겨 안 생겨? 뭐 생기긴 생기는데 아예 점으로 생기지 밑에. 근데 이 사람이 오른쪽으로 촘촘히 이렇게 움직일 거래. 그 움직이면 이 가로등 불빛에 의하여 그림자가 생기지. 그럼 그 사람이 쫙 여기까지 왔대. 그럼 이 불빛을 타고 그림자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생기지. 그치? 여기는 그림자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지? 안 생기지? 자, 그랬을 때 크게 두 가지를 물어봤어. 첫 번째는 뭐? 그림자 끝에 속도를 물어봤고, 두 번째는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을 물어봤다. 이렇게 두 가지 물어봤어. 요 두 개가 얼핏 보면은 되게 비슷해 보이는데 두 가지가 아예 다른 개념이라 비교해서 볼 줄을 알아야 돼. 그럼 봐봐. 여기 먼저 한번 해보고 갈게. 자, 우선 그림자 끝의 속도래. 그럼 사람이 움직임을 따라서 그림자가 계속 이렇게 조금씩 커지겠지. 그럼 그림자 끝이라는 건 여기잖아. 근데 사람이 얘가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면 더 길어지지. 그럼 이 앞이 어떻게 돼? 앞으로 축축축축 계속 나갈 거 아니야. 그때 이 끝에 속도가 궁금하대.
그 얘기야 지금. 근데 우리 속도 정의는 어떻게 했지? 속도의 정의가 뭐였지 아까? 위치의 변화량을 순간 속도로 나눴지. 아니 순간 시간으로 나눴지. 이게 다시 이 속도라는 거는 뭐를 시간으로 나눠야 돼? 위치의 변화량을 갖다가 나눠줘야 된다고. 위치의 변화량을. 위치의 변화량을. 근데 봐봐. 분명히 이 사람이 처음 가로등 밑에 있었을 때는 그림자가 끝이 어디였어? 여기였단 말이야. 응? 근데 이 사람이 오른쪽으로 가니까 끝이 어떻게 돼? 여기로 바뀐 거지. 그치? 그럼 그림자 끝에 위치의 변화량은 L이야, X야? 어렵다. 원래 그림자가 여기였다니까, 끝에가. 근데 움직이면 끝이 이렇게 계속 바뀔 거 아니야. 아하? 그럼 그 사람이 여기에 있을 때 그림자 끝은 여기지? 원래 어디였는데? 원래 여기였잖아. 그 위치의 변화량은 얼마라고 얘기해야 돼? L이라고 얘기를 해야겠네. 너무 당연하게. 응? 그럼 그 L을 뭐 해주면 된다? T에 대하여 미분해주면 된다고. 당연한 이야기. 자, 그럼 이제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이래. 그럼 길이의 변화율은 말 그대로 뭐 하면 돼? 길이를 t로 미분하면 되지. 그럼 어떤 사람이 여기 서 있을 때 그림자 길이는 어디서부터 어디야? x지 x. 그치? 그래서 너는 dx dt를 찾아주면 된다고. 이해돼?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이제 이거를 몇 번 풀어보다 보면 이런 착각에 되게 빠져. 아 결국은 뭐야? 뭔가를 미분해서 답을 낼 거거든? 근데 이 속도를 물어보냐 변화율을 물어보냐에 따라서 미분해지는 대상이 달라진다고. 누구를 미분해야 될지 그거를 결정할 줄 알아야 돼. 알겠어? 자 그럼 이제 뭐만 하면 돼? 이 L과 X를 각각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기만 하면 되지. 그지? 그것만 하면 된다. 하러 가자. 자, 이 사람이 어떻게 움직인대? 1초마다 1m의 속도로 오른쪽을 향해 가고 있대. 그럼 1초 뒤에는 1, 2초 뒤엔 2, 3초 뒤엔 3. 근데 항상 변화율은 뭐? 무조건 t초 후의 식을 세워줘야 된다고. t초 후. 그럼 여기 t초 후의 이 길이는 얼마? t지 당연히. 그지? t. 되겠어? 첫 번째 식이 하나 나오겠다. 뭐. t랑 x랑 더하면 l이 되겠다. 근데 식이 아직은 조금 부족해. 뭔가 또 색다른 식을 하나 가지고 와야 되는데 주로 여기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바로 닮은 비를 조금 이용할 거야. 왜냐면 직각삼각형이 두 개가 보이는데 둘 다 90도 90도고 각 하나 공통각 AA 닮음. 자, 닮은 비는 이 작은 삼각형의 높이가 1.4. 너는 4지. 그래서 1.4 대 4의 비율을 갖고 있다. 누가? 밑변 길이 x랑 l이.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처리가 되겠고, 그치? 살짝 풀어주면 4x는 뭐 1.4 l이 되겠고. 뭐식 세우자. 뭐 뭘로 정리할까? 뭘로 했지? 통일하자. L로 할까? X로 할까? X? 오케이. 그럼 X는 4분의 그러니까 2분의 0.7L이니까 20분의 7L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겠네. 너가 20분의 7L이었대. 그러면 얘랑 더해서 너 돼야 되잖아. L 돼야 되잖아. 그럼 이 T는 당연히 뭐야? 20분의 13L 이런 식으로 얘기해주면 되겠다. 괜찮겠어? 돼?
닮은 비 이용해서. 자, 그럼 요거 하러 가볼게. 자, L과 T에 대한 식. 여기 보인다, 그지? 딱 이렇게 보이네. 그치? 그럼 봐봐. T가 지금 20분의 13L이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DLDT라는 식을 찾으면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이런 식은 미분을 못해. T에 대해서.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 식 자체를 항상 우리가 다루기 편한 L은 13분의 20T다. 이런 식으로 조금 바꿔줘야 돼. 이 식 그냥 가지고는 아직은 미분을 못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생기면 어때? DL, DT 찾기 너무 쉽지. 그치? 그럼 DL, DT는 얼마? 13, 20 이런 식으로 찾아버리면 되겠고. 그 다음 X를 T에 대하여 미분해야 되지. 여기 있네. 그대로 있네 여기. 그럼 X는 20분의 7 L이잖아. L. 근데 우리 방금 L은 너랑 똑같다며. 그럼 13분의 20T 써주면 되겠고. 그럼 다시 13분의 7T가 되겠고 X가. 그럼 이제 요 식에서 dx dt는 뭐다? 뭐 이런 식으로 마무리해주면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랑 요거를 시험에는 얘를 물어보든지 얘를 물어보든지 같이 물어보든지. 포인트는 뭐다? 헷갈리면 안 되고, 두 번째 포인트는 닮음 이용한다. 뭐 쉬워.